먼저 양이사님 모시고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양명주입니다. 저는 지금 최근 한 7년 정도는 중국 북경 상해에서 주로 이제 중국 상품 선물하고 최근에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중국에서 최근에 상장된 옵션, ETF 옵션이라는 것을 매매 혼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이제 계속 한국 코스피 옵션을 매매했었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옵션 매매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옵션 시장이 굉장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이 활동했을 때보다 아주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또 어떠한 기회가 있을 것이며, 또 오늘 세미나 강의에 얘기해줄 해외 옵션하고에서의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할 내용은 대략 한 대학으로 치면 한 학기 내용 정도인데요. 그거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급한 감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제 저희 주제는 옵션 하면은 아마 이제 여러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대박난 사람들 주로 이제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가 있는 해외에 HFT라는 거 있죠. 고빈도 거래해서 이런 내용하고는 좀 다른 변동성 매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옵션을 스캘핑을 아주 심각하게 하루에도 몇천 번씩 매매하고 아마 그러기만 하면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러셨다면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고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랬다면은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여기 오실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이미 이제 쪽박이 나서 또 오실 수도 없을 경우이 두 가지겠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거 말고 이제 또 다른 방법, 내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또 좀 더 다른 자기 자신이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거나 실제 다른 직업을 갖고 있고 옵션이라는 거를 전업 투자자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두세 번, 많아야 한 5번 정도 매매하는 이 정도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스캘핑이라든지 매수해서 갑자기 큰 대박이 난다든지 이런 거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주 고빈도거래에서 아주 짧은 순간에 많은 매매를 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사용을 못하죠. 직접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아주 고도의 숙련된 프로그램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뭔가 다른 또 옵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요거를 하시면은 저도 또 강조하겠지만은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이제 이 침체되어 있고 기회가 상당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여기 신한금융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많은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옵션, 해외 쪽에 이렇게 많이 눈을 돌리고 있죠. 근데 그쪽을 보면은 사실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제목은 변동성 매매입니다. 변동성 매매라는 거 아마 옵션을 해보셨던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매매하면은 뭐 선물 매매, 또 뭐 주식 매매하면은 선물을 갖고 매매하는 거죠. 또는 주식을 갖고 매매하는. 옵션 매매하면은 옵션을 샀다 팔았다 하는 뭐 그런 건데, 변동성 매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변동성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변동성이라는 상품이 아직은 상장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면 이 변동성 매매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것이 뭐냐? 실제 우리가 이제 그 HTS에서 매매 프로그램에서 변동성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제. 여기 보면은 IB 이렇게 돼 있고요. 콜에 그다음에 put I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재 변동성이라는 건데요. 콜 옵션의 가격이 지금 현재 대략 지수가 244.80이니까요. 245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 근처에 이 콜 옵션의 가격을 보면은 저 행사가가 위쪽에 있는 건 내 가격이라서 당연히 비싸겠죠. 그 다음에 풋옵션은 반대로 행사 가격이 높은 쪽, 이쪽이 내 가격이라서 이쪽이 이제 비싸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비싼 거를 팔고 싼 거를 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렇다면은 그냥 이걸 보고 이 비싼 거는 팔고 여기 싼 거 있죠. 이렇게 여기 이런 0.01, 0.03 이런 거 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옵션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싸고 비싼 거의 판단은 가격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행사 가격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뿐인 거지 결코 싸다 비싸다,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를 요 가격으로서는 절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옵션에서는 고평가와 저평가를 알아낼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유일한 기준이 바로 뭐냐면 요 IB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IB는 우리말로 내재 변동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풋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재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재 변동성이 이게 이제 만기가 한 20일 정도 남아있죠. 대략 한 3주 정도 남아있는 상품들인데요. 이게 뭐 10.72%.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은 저한테 만약에 매매를 하라고 그런다면은 굳이 만약에 하라고 그러면은 10.72인 콜 255 0.18 이거는 오히려 저는 살 거예요. 그 다음에 257.5인 0.09 가격은 싸지만 내재 변동성이 더 높죠. 그럼 이게 더 고평가되는 거라고 우리가 그 옵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변동성 매매가 나와서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변동성이 다시 한번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동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역사 변동성, 내재 변동성, 미래의 실제 변동성 이렇게 되는데 이 변동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변동성은 기초자산의 변동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옵션은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럼 코스피 200 지수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심하게 움직이면 변동성이 높다. 또는 지수가 아주 조용하게 별로 움직이지 않으면 변동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수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변동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 변동성은 사실 제일 의미 없는 변동성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과거를 가지고 구한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구한 변동성은 향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있으니까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 실제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왜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래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이거는. 그리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거, 자, 이거는 과거 우리 역사론에서는 미래 말 그대로 미래의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지만, 누구나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거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현재에 대해서는 내재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옵션 화면에서 봤던 IB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 현재 옵션의 가치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거고, 동시에 변동성으로 얘기한다면은 미래 실제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 시장에 참여해서 옵션을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래의 변동성이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다시 한번 보면요. 이거 대략 한 11%라고 보면 되겠죠. 콜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한 11%. 예, 푸시 좀 높네요. 이쪽을 좀 보면은 대략 한 14%. 요, 외가격 쪽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등가격 쪽으로 보도록 하죠. 11%, 11%. 이 얘기 뭐냐? 콜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부터 만기까지 한 21일, 3주가 남아있는데, 코스피 200 지수가, 요 240, 요 현재 기초, 요거 있죠? 코스피 200 지수가, 한 10% 정도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11% 정도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서, 매도하는 사람이나 매수하는 사람이나, 그 합의하에, 이런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풋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12라고 보면 되는데요. 또 이 행사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기에 요 230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막 매수하고 매도하고 막 만났었겠죠. 근데 종가가 형성된 걸 보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제 풋 230을 매매하신 분이 계셨을 텐데요. 어떤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한 거냐? 앞으로 3주간 변동성이 한 16.5%, 대략 한 17% 정도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콜을 매매하는 사람들보다 풋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더 높게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이게 항상 같으라는 법은 없죠. 이렇게 이 대략 16, 11% 이 정도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라는 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어떨 때는 예전에 2008년 그 금융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요. 그게 얼마까지 간지 대충 그 경험이 있으신 분 있나요? 그때 이 콜이나 풋이나 내재 변동성이 한 100%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 얘기는 대략 지금으로 보면은 여기 0.01이죠. 한 270 되는 게 0.01인데 요걸 그냥 265를 보죠. 요게 한 2.0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때 가격으로. 뭐 그 계산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다른 서적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9월부터 중국 주가가 올해 초반 대비 거의 한 100% 상승했다가 9월달에 한 30% 한 1, 2주 만에 확 폭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내재 변동성이 한 80%, 90%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시장의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 내재 변동성은 아주 크게 반응을 하고, 그때야말로 가장 큰 기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따 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각 나라마다 경제 사정이 다 틀리고, 각 나라마다 상품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해외 옵션을 지금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미국 관련한 뭐 이미니, 나스닥, 그다음에 뭐죠? S&P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환율도 있고, 또 상품 선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런 특별한 이슈도 없고 해서 아주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10%라는 거는 11% 이거는 제가 한 2000년대 2010년 이후에 본 수치예요. 그 전에는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2001년 9.11 사태 그 직전에 한 15%까지는 제가 봤어요, 그때. 근데 그 이후로는 한 15% 정도에서는 형성이 됐는데, 최근에 이 정도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해외 옵션을 자유롭게 한다고 했을 때는 중국 또는 미국 또는 예를 들어 일본 또는 이제 점점 더 이게 확장이 된다면은 유럽 이런 식으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질 거고, 시장이 다양해지고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변동성이 다 똑같이 폭락하려는 법은 없죠. 다 똑같이 폭등하려는 법도 없고, 어딘가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싶은 거는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큰 매매의 기본적인 방법은 너무나 제일 간단한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으면 옵션을 매도해라, 이겁니다. 어떤 옵션 두 가지가 있죠? 콜 옵션과 풋 옵션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 옵션이나 괜찮습니다. 콜 옵션을 해도 풋 옵션을 해도. 지수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관련 없이 변동성이 높으면은 옵션을 매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선물이나 뭐 기초자산 갖고 델타 헤지를 하세요. 요 말만 그 매매의 기본적인 거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실제 그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그 전에 이제 시세표를 통해서 240을 봤더니 이 변동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얘를 뭐 콜이든 푸시든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콜로 정하죠. 콜이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서 아까 변동성이 높으면 매도하라고 했으니까 매도를 해볼게요. 그러면 뭐 수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50개 이렇게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복잡한 수치들이 나옵니다. 델타, 감마, 세타, 데가 뭐 저렇게 나오는데 다 볼 필요 없이 이 델타만 해치를 하면 돼요. 델타를 해치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으면 이걸 0으로 만들어준다. 기초자산은 우리는 선물로 하면 되겠죠? 이거 다 계산하면 너무 힘든데 고수에서 이렇게 여기 우클릭을 딱 하면 여기 델타 종류들 이렇게 나옵니다. 26개를 하니까 정확히 0이 되지는 않죠.
당연히 뭔가 오차가 있는데 거의 0이 되는 이런 게 됩니다. 그러면 수치를 너무 많이 해놨네요. 근데 뭐 그냥 대충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뭐 10분의 1이니까 이거 한 5개, 6개 하면 선물 한 3개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증거금이 별로 많지 않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 될 거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하루에 딱, 3번만 해라.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중과에 한 번, 딱 3번만 하면은, 제 그 경험상 거의 뭐,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딱 1시간마다 이렇게 딱 정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1시간마다 딱 정해서 하는 게, 뭐, 시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30분마다 해도 좋고, 뭐 20분마다 해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서 한다. 예를 들면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저 델타가 거의 0으로 맞춰져 있지만,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델타가 변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뭐 델타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다 변하겠죠. 그럼 그때마다 지금은 선물이 26개였는데 그때는 23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20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예를 들어 20개라면 26개에서 26개를 매도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또 1시간 뒤에 봤더니 이게 또 시장이 움직여서 델타가 현재처럼 마이너스 5.9, 마이너스 6 정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선물 매수를 통해서 델타 입주를 해주면 되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 현재가 20개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델타 중요하면은 아까 20개에서 26개니까 6개만 더 매수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알려면은, 그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그냥 여기서 기계적으로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이런 방법이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참 복잡한 그림이 있죠. 요거는 파란색, 요 그림은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달짜리 20일로 정했어요. 지수의 그림을 그냥 대충 그냥 난수라는 걸 발생시켜가지고 그 지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옵션 매매를 해가지고 방금 전에 했던 방식으로 여기는 보면은 미니트에서 10분이라는데 10분마다 하는 거냐. 네, 10분마다 해서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그 지수 가격이고요. 요 빨간 거는 수익에 대한 얘기를, 수익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잡한 것들이 많네요. 자,
볼까요? 자, 먼저 이건 행사 가격. 이거 뭐, 우리 아시죠? 그 다음에 이자율. 그 다음에 초기 가격. 초기 가격을,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게 주가 바뀌었네요. 처음이 여기 3,600부터 시작했는데, 여기가 초기고, 여기 행사 가격이네요. 이건 중요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트레이딩 데이즈에서 거래일. 매매일수로 보면 달력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매매는 나는 10분마다 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1시간마다 하기로 했는데 1시간이 좀 너무 하시면 30분마다 나는 봐서 델타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플러스가 되었으면 아까 그 매매 화면을 통해서 델타 조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현재 이 옵션의 내재 변동성은 40.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현재 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미래의 실제 내재 변동성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주가의 오늘이 여기인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컴퓨터로 그냥 주가를 한번 만들어 봐 조건을 주고서 만든 거예요. 단 변동성은 30%로 해서 네가 한번 만들어봐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 미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30%일 때 변동성이 또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때마다 틀리겠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3,50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뭐 3,650 끝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만 한번 보도록 하죠. 측정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컴퓨터로 네가 한번 만들어봐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만든 걸 갖고서 공식에 집어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변동성이 얼마인가 봤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죠? 이게 왜 정확히 똑같진 않느냐? 이런 걸 만들 때는 시간을 매우 짧은 순간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30분마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뭔가 약간의 오차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예측값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매매를 하기 전에, 현재, 옵션 가격을 통해서 본 만기까지의 기초자산의 변동성은 40%. 이게 내재 변동성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내가 매매를 할 때, 만기까지 지수는 얼만큼 움직일 거야 하는 이 예측은, 이게 정확히 일치하진 않겠죠. 이 내재 변동성하고. 근데 제가, 아주 신기하게도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내가 예측한 거예요. 미래 실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값인데, 이 예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예측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미래 실제가 30%로 됐으면은 옵션의 적정 가격은 80.36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재 변동성이 40%라는 거는 이 미래 이 내재 변동성이 10% 더 올라가 있죠. 과대평가되어 있죠. 그 얘기는 옵션을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우세라는 건 뭐냐면 이론적으로 본 그 수익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익 여기는 뒤에는 실제 얼마가 나왔나 해보니까 그런 얘기고요. 거의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측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냐. 미래 실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당연히 못하겠죠. 자, 요 수치를 한번 대략 한번 여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략 한 36, 37, 38 그 정도 됐네요. 자, 제가 예측을 잘 못했어요. 미래를 38%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 저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되나요?
내재 변동성, 현재 옵션이 보여주고 있는 내재 변동성은 40이고 내가 예측한 변동성은 38이에요. 몇 개 더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이 고평가되어 있죠. 자, 그 얘기는 옵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이 매도해서 매일 델타 헤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결과치 여기 대략 한 38, 36, 37 되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실제는 30인데 내가 예측은 38로 했어요. 굉장히 예측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냐? 제가 이거를 한 개만 한 게 아니라 한 30개를 쭉 해서 한번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30개를 이런 방식을 해봤더니 평균적인 수익이 37 정도, 36.96이니까 37 정도 난다. 그 다음에 대략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자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해주는데요. 예측을 제가 무지하게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내재 변동성이 더 크니까 이거를 매도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측을 정확히 하나 못하나 이 평균값은 차이가 어떻습니까? 별로? 아까 예측을 정확히 했을 때 얼마 있냐면요. 지금 37로 기억해 두시고요. 뭐 차이가 거의 없죠.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예측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재 변동성하고 미래 실제 변동성하고 어떤 게 큰지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내재 변동성이 40인데 미래 실제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40보다는 작을 것 같아. 그렇다면 방금 전에 했던 델타 헤지인데 옵션을 매도하는 거예요. 콜이든 푸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내가 예측을 49로 했다고 생각해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재 변동성이 어, 40인데 제가 보니까 앞으로 보면은 더 시장이 크게 변동할 거야. 그렇다면은 옵션이 저평가된 거니까 옵션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옵션을 매수해서 아까와 똑같이 델타 헤지 전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 여기 실수했는데 미래 실제를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는 반대로 이게 제가 계속 매도를 했다고 이 프로그램을 짜놔서요. 이게 이제 좀 웃기게 보이는데요. 이게 다 사실 마이너스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매도를 한 걸로 해놨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의 수입은 차이가 굉장히 나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예측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지만은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저도 못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내재 변동성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실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갖고서 하면 됩니다. 예측을 한 거,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재 변동성, 예측값하고 내재 변동성 사이에서는 우리는 무엇만 판단하면 되냐면 옵션을 매수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델타 H를 한다. 시간은 30분마다 한다, 1시간마다 한다.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 하려면 좀 더 짧게 하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 수익은 내재 변동성하고 미래의 실제 그거의 차이에서 수익이 결정이 된다. 예측을 40으로 하든 30으로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실제는 오히려 이것들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잘한다, 잘못한다가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매도를 할 것인가, 매수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정하는 건데 그거는 다행히도 우리가 예측을 정확히 하려면 못하겠지만 매수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대략 반반으로 예측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 같은 경우라면은 지금이 10%고 그러면 너무 낮다. 만약에 이런 것도 된다면은 오히려 옵션 매수를 하고 델타 H를 하는 그런 전략을 택할 수도 있겠죠. 한국 시장에서. 그런데 다른 시장, 예를 들어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내재 변동성이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 30%만 돼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지금 30% 됐을 때는 또 다른 전략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제품, 상품들이 많아질 때마다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코스피 옵션만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결정을 하는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한 1억이 있다. 그럼 3천만 원은 코스피 옵션을 갖고서 매매를 하고, 그럼 3천만 원은 미국 옵션을 갖고서 하고, 왜냐하면 내재 변동성 수준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럼 코스피 옵션은 어떤 전략을 할 거고, 미국 옵션은 예를 들어 어떤 걸 하고, 또 향후에 더 발전이 돼서 우리가 중국 옵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럼 그쪽은 또 어떤 전략을 하고,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매매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역사 변동성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겁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의 옵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셔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 변동성은 과거의 재료를 했다. 구할 때 일별 종가를 갖고 구한다. 또 1시간 종가를 갖고 구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수입 편집처럼 만들었다. 그걸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내재 변동성 하면은 옵션의 가격으로부터 나오는 변동성인데 그 변동성이 도대체 뭐에 대한 변동성이냐? 이건 중요하죠. 현재부터 만기까지 그 기초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예측이고 시장의 합의죠. 왜냐면은 옵션이 매매가 됐다는 거는 매수한 사람하고 매도한 사람하고 그 가격이 합의됐기 때문에 매매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시장의 예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또 구체적으로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봐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 이렇게 좀 어려운 글자를 쓴 거, 시그마라고 있고요. 이거 변동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1년 변동성이 있는데, 그거를, 월별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월별 변동성은 어떠냐. 다르겠죠. 예를 들어, 1년에 20% 변동성을 갖고 있다 치면은, 월별로는 좀 덜 변하겠죠, 당연히.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1년에 뭐 20%면은 주별로는 어떻게 변하느냐.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1년에 20%면은 보통 우리가 그 옵션 매매 프로그램에서 보는 변동성들은 다 연단위 변동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매하는 옵션들은 대부분 만기가 1개월짜리죠. 우리가 관심이 있을 만한 거는 이 정도가 관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관심이 있는 거는 요 일별 변동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겠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만기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월별로 본다는 거는 지금 내가 어떤 포지션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양매도 포지션을 만들거나 양매수 포지션을 만들었을 때, 뭐 양매도를 하면은 매가를 한다면 그 만기 지수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 만기가 끝나면은 그 다 수익이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볼게요. 대충. 여기 이제 콜 250을 10개약 매도를 하고 풋 237을 15개약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기초자산은 여기에 있는데 이게 만기에 요 사이에서 요 사이 끝나면은 대략 한 18포인트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1포인트가 50만 원이니까 18이면 얼마예요? 900만 원 정도. 만기에 이렇게 여기서 여기 끝나면 그냥, 그리고 나는 매매 안 하고 만기까지 이렇게만 딱 끝냈을 때 그냥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현실은 이게 이 지수가 갑자기 일로 가버릴 수도 있고 한참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방금 전에 했던 걸 왜 보냐?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1년 뒤에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처럼 그런 매매 전략을 하는 사람은 한 달 뒤에 내 지수가 어떻게 될까, 그런 관심 있는 사람은 요걸 보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또 만기가 뭐 일주일 남았다면은 요걸 또 보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근데 나는 델타 헤지를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꼭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요게 또 관심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변동성에 따른 만기 지수의 분포를 봤어요. 그럼 여기 68.3%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 0이라는 거는 퍼센트입니다. 0%.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기까지. 그 다음에 만기까지 변동성이 예를 들어 20%다. 그러면 지수가 20%에서 마이너스 20% 사이에 있을 확률이 0.683이다. 다시 말해서 방금 전에 말했던 68.3%다. 그 다음에 지수가 이게 변동성이 20%라면 40%에서 마이너스 40% 빠지는 요까지에 있을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4%가 거의 다 요 사이에는 다 있겠죠. 당연히 요 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 확률이 작아질 거고요. 요게 이제 변동성을 기준으로 해서 20%면은 20%에서 마이너스 20%. 만약에 변동성이
30%면 30%에서 마이너스 30%. 요 지수가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 68.3%다.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변동성의 수준에 대해서 이건 다 연 변동성입니다. 연 변동성이 20%일 때, 50%일 때, 100%일 때. 지금 한국 거를 봤으면 뭐 한 11%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수를 5,000을 기준으로 했어요. 한 대략 500 기준으로 공을 하나 끄면은 500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되니까. 예를 들어 20%일 때는 우리는 1년 기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1개월로 보고 일주일로 보고 당연히 이 폭이 당연히 점점 이렇게 작아지겠죠. 상한과 하한 이런 식으로 요 사이의 폭이 당연히 작아지겠죠. 여기가 제일 넓고 그리고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이 폭도 여기서는 대략 이 폭도 굉장히 넓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만기까지 자기가 포지션을 잡고서 아무 매매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었을 때 그럴 때는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는 수치를 맞지만은 이거를 그냥 퍼센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20%일 때는 만기가 1개월 남았다. 그러면 지수가 마이너스 5.6% 하락하거나 5.9% 상승한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이 대략 한 70%쯤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기가 이거를 하루로 본다면 오늘 하루에는 대략 어느 정도 변할 거냐? 그거는 대략 이렇게 1.26, 1.27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연히 또 이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그것도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들은 변동성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엑셀이나 이런 걸로 구하면 되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때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개념을 하나 수학에서 쓰이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 뭐 어렵게 썼죠. 이걸 뭐 기억하지 마시고 변화율 절대값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얘기 뭐냐면은 옵션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양매도를 했다든지 양매수를 했다든지 다 동일하게 델타 해치를 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수가 1% 올라가나 1% 떨어지나 다시 말하자면 1% 움직이는 거하고 마이너스 1% 움직이는 거가 다 효과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델타 해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같은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이런 모양을 보면은 이게 현재가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내 위치는 여기인데 지수가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은 떨어지나 이게 이제 지수입니다. 이게 요 X 가로축이요. 일로 가면 지수가 상승하는 거고 일로 가면은 지수가 하락하는 건데 나는 손익이 요걸 따라서 움직여요. 지수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손익이 이만큼에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또 지수가 하락해도 이렇게 되고 거꾸로 이제 뭐 양매수 포지션을 하면은 뭐 이게 이제 반대로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수가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상승하니 하락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수의 그 움직임의 폭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했고요. 그러면 이거를 뭐 복잡한 수학적인 걸 통해서 보면은 변동성에다가 0.8을 곱한 값이 대략 그 절대가 얼마만큼 움직이냐 그 값이 나온다는 거 나옵니다. 이건 또 왜 그러냐 그러면은 먼저 그 복잡한 수학을 풀면은 그렇게 된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왜 하냐? 우리는 오늘 매매했을 때 이따 종가가 대략 어느 정도 움직일지 가장 거기부터 관심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보면은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루에 움직이는 거는 하루에 절대적으로 몇 퍼센트 움직일까는 이 변동성, 이 변동성 하면 항상 연 단위로 나타나는 거였죠. 이거에다가 대략 20, 이게 정확한 20은 아닙니다. 대략 제가 보니까 한 19.8 정도 되는데요. 20으로 계산하면 쉽죠. 그럼 하루에 20을 나눠주면은, 요 20은 그냥 제가 예를 든 20이에요. 그냥 변동성 20이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변동성이 40이다 그러면 여기 40이고, 이건 항상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요 20은. 요 값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더라도 매매에 좀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변동성이 20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하루에는 대략 이게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1%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복잡한 제가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도대체 매매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 방금 전까지는 좀 수학적인 내용도 있고 한데 우리가 실제 매매할 때는 이런 걸 하는 게 이걸 어디다 응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한 대략 5분 뒤에 5분 10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